21번. 21번 여러분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21번을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문제를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 풀이를 최적화하고 풀이를 단계를 어떻게 밟을까? 이런 걸 하는 게 일단 급선무인 거고요. 21번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좀 풀려요? 어때? 잘 안 돼. 그럴 수 있어. 아직 극한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문제인 게 fx가 일단 x-1, x-2 이렇게 뭐야 다 줬네? f를? 이제 g만 잘 찾으면 된다. 근데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와 절대값 fx. 와 복잡하다. 6차 함수야? 아니 4차에다가 절대값 2차 함수를 붙였어? 아 이거 복잡해라 하고서 여기 fx 이렇게 있고요. 이거의 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하고서 절대값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지금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극한이 더 해석하기 쉬워? 왼쪽이 압도적으로 쉽다. 왜 그런지 알아? 자, 천천히 잘 살펴보자. 이 극한과 이 극한이 모두 존재한다 그랬어. 그 A로 가는 극한을 모든 A한테 다 해볼 수 있다 그랬어. 근데 A가 언제가 문제가 되는 거야? 분모를 0으로 만들 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 그럼요,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을 비교해봐. 오른쪽 극한은요, 언제 0 되는지 알아몰라. 지금은 전혀 몰라. 왼쪽은 알아 몰라. 둘 다 알아. 누구? 1과 2. 그러면은 1과 2일 때가 쉬워? 1과 2가 아닐 때가 쉬워? 아닐 때가 훨씬 쉬운 거야. 맞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지 케이스부터 처리를 좀 해보자고. A가 1이 아니고 A가 2가 아닌 이 상황부터 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 어차피 분모가 0으로 안 가죠. 그러면 극한이 수렴하려면 분자가 그냥 아무데나 수렴을 하면 되는 건데 얘네가 수렴하니 안 하니? 무조건 하죠. 왜? 다항함수잖아. 이 다항함수 절대값 씌워봤자 어차피 연속이니까 수렴할 거고요. G도 다항함수 4차 함수니까 무조건 수렴할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가 관심 있어? A가 1일 때 관심이 있고요. A가 2일 때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럼 A가 1일 때는 문제가 생겨요. 나 이거 극한 구할 때 뭐 하겠어? 좌극한이랑 우극한 따지지 않겠어? 좌우에서 부호가 어때? 다르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얘 때문에요. 어차피 극한이 가긴 가거든, 0으로. 근데 0으로 가는 부분을 지울 건데 좌극한에서 올 때랑 우극한에서 올 때 부호가 다르다고. 이거 이해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한이 존재해야 된대. 좌극한, 우극한이 얘 때문에 이미 부호가 다르거든. 얘는 부호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몰라. 그냥 얘는 어디론가 수렴해. 그냥 어떤 상수 K 값으로 수렴해. 정확하게는 얘는 G1로 수렴하거든. 근데 얘는 좌에서는 둘 다 뿔인 상태로 올 거고요. 우에서는 얘는 마인데 얘는 뿔이다 보니까 부호가 서로 다른 플러스 GA와 마이너스 GA 이렇게 두 개가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진다고. 즉 여기가 플러스 G1과 마이너스 G1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G1이 0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극한을 찬찬히 따져주면요. 괜찮아? 같은 논리로 G2가 0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두 개를 찾았어. 그러면 우리가 GX를 이 왼쪽 조건 해석하기 전에 비해 조금 더 잘 알게 됐죠. 그럼 이제 뭐 해주는 거야? GX의 값은 함수식은 X-1을 반드시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X-2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인수로. 그럼 나머지는 모른다. QX라고 둬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제는 조금 해볼 만해지지, 오른쪽 조건이. 그런데 요게 fx 아니야? 엥? fx네요? 나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굳이 뭐 k 안 잡았어요? 이거 fx잖아. 뭐 해주면 돼? g 빼기 f래. 그러면 뭐야? f로 묶인단 말이야? 그리고서 qx 빼기 1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 절대값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각각 씌워도 되지 않아? 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것도 fx qx로 바뀌잖아, gx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fx 절대값 fx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1로 갈 때 또 부호가 다른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근데 얘는 그때 어떻게 되겠어? 저렇게 되려면 이제 수렴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분자가 0으로 가주면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 qx 빼기 1이라는 녀석이 x-1, x-2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났죠. qx를 구해버렸거든. gx는 아까 qx가 붙은 fx였잖아. 여기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qx의 정체는 뭐였냐면 qx는 이거에다가 1 더해준 거야. 그래서 x-1, x-2 해준 다음에 더하기 1만 해주면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2015학년도 리밋 구하는 문제랑 사실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다. 단지 뭐가 달라졌냐면 절대값이 붙어가지고 절대값이 이제 좌극한 우극한에서 원래 함수는 뿔마가 바뀌는데 절대값 함수는 뿔마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한, 좌극한, 우극한 계산할 때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뿔, G1, 마, G1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G1은 0이고 G2가 0인데 그러면 G1, 0, G2, 0 때문에 GX를 세팅하고 나니까 fx 곱하기 qx가 된다. 그럼 그걸 집어넣으니까 fx로 묶은 다음에 qx 빼기 1이 되는데 절대값 있는 건 절대값 쪼개줘도 아무 상관이 없고 절대값 a, 절대값 b 이런 식으로 절대값 그렇게 하고 나서 또 f분의 절대값 f 아까 보던 거 그대로 나왔어. 또 같은 논리로 뿔마가 좌우극한에서 달라질 것이다. 언제? 1과 2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과 2에서 극한이 수렴하려면 0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또 똑같은 논리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 qx-1이라는 이 전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녀석 자체가 x-1, x-2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였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g-1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찬찬히 넣어주기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었다. 특별한 논리가 필요가 없어. 우리 극한 계산하는 그 기본 논리, 좌극한 우극한 계산할 때 0으로 가는 거 싹 다 지워주고서 딱딱딱 집어넣어서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G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G1 덩어리로 이렇게 저거 극한 수렴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다항 함수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22번이 15번보다 더 쉬웠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닐 수 있었어. 물론 15번도 나한테 어려운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수험생한테 어려운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강사들의 난이도평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인 나로서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어렵게 느낀 거,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사평들은 좀 한기로 흘리시고 나는 학생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읽어 나갈 때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는가에 좀 집중을 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거든. 그리고 그거를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푸는 논리를 같이 맞춰 나갔던 것이죠, 그동안. 22번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만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야. 모든 수험생들이 사실상 처음 보는 문제였다고 봐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던 원칙은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한다. 자, K가 1보다 큰 실수 K라고 했어요. 어떤 상수겠지, 원래는. 근데 안 알려준 거죠. 그런 상태인데 두 곡선을 저렇게 줬대. 근데 만난대. 오씨 뭐야. 여러분 저거 그림 그려져요? 머릿속에? K가 정해지지도 않았어. 물론 정하면은 어떻게든 그려지겠지. 근데 정해지지 않았대. 근데 만난대. 뭐야? 그래프 그려서 풀라는 거야? 심지어 그래프 그리기 편했던 10번 문제도 내가 그래프 그리지 말고 점만 찍으라 그랬잖아. 둘이 대칭이네? 뭐야? Y절편이 똑같네? X절편도 개꿀이네? 이렇게 한 다음에 쫙쫙 그려줘서 2, 2루트 3 딸깍 하면 답 나오는 거였잖아, 사실. 되돌아보면요. 시험장에선 그렇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애초에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그리지 말라는 거야? 그리지 말라는 거다. 물론 이런 건 가능해. 씨, 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근데 K가 1보다 크다고? 그럼 2 한번 넣어보고서 무슨 말인지 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푸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가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 좀 해보자. 이런 의미로 K에 2 넣어보고 뭐 4 넣어보고 이런 예쁜 숫자들 있잖아. 내가 왜 2랑 4를 얘기했을까? 2분의 K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괜찮아? 그렇게 넣어봐서 저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벌써 말해버렸네?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저 곡선을 만난다는 걸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라는 거고 어떻게 한다?
갔다가 돌아. 방정식 풀어라. 그럼 써보자. 2에 x 더하기 2분의 k. 그 다음에 k를 곱한 2분의 1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k-2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때 뭐 2의 x제곱을 곱해주는 게 예의 아니야? 아니면 뭐 t로 치환을 한다든지. 뭐 t로 치환을 하냐 마냐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t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분의 k에다 t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k-2가 이렇게 넘어와서 플러스 2-k를 2로 나눈 거 t 빼기 k. 그럼 이게 여러분 요 방정식 풀려요? 보여요? 나는 이게 1차 필터링이었다고 봐. 22번을 여러분도 시도는 해봤죠? 아예 안 풀지는 않았지. 하다가 이씨 뭐라는 거야? 하고서 버리게 됐을 거야. 이게 1차 필터링이야. 대부분 22번을 풀려고 시도한 학생 중 80% 정도는 여기서 막혔을 것이다. 근데 이거 몇 차 방정식이죠? t는 2의 x제곱이라고 두고서 푸는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지? 인수분해를 원래 하잖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잘 보여?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문자 K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문자 K도 그냥 문자 K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 2분의로 있지. 그럼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보거든. 여기서 진행이 안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지수방정식을 풀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보면은 2를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요 2분의가 해소될 것이다. 그러면은 2t의 제곱 플러스 4-k t 그 다음 마이너스 2k는 0. 혹시 이러면 풀리니? 되지 않아? 이건? 이제 되지. 우리가 이게 사실은요 k라는 문자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 하던 인수분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이거 곱해서 2랑 k랑 곱한 거잖아. 뿔만은 다른 상태로 무조건. 근데 4가 나야 되고 막 k가 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t에 곱해지는 건 마이너스 k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인 거야 자동으로. 는요. 이렇게 풀었으면 일단 풀린다. 요거 못해서 틀렸다 그러면은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이거 3점으로 나와도 할 말 없는 문제잖아 사실. 그리고 더 정확한 걸 알려줄게. 여러분 만약에 이거 이렇게 있었으면 무조건 풀었다. 내가 아까 k는 2 넣어보라 그랬지. 넣어봐. 식이 이렇게 바뀐다.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k는 4 넣어보자. 이거 풀 수 있을까 없을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렇게는 풀리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다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편한 상태면 풀리는데 구조적으로 얘랑 같아달라. 똑같지? 그냥 문자만 이렇게 주어졌을 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푸는데 이거는 못 풀었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넣어보는 행동으로 뚫어보려고 해보든가 아니면은 불편한 요소를 제거하는 식으로 내가 지금 못 푸는 이유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내가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방향이 문제를 다 읽진 않았어 아직. 다 읽진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 둘이 만나는 점을 A라 그랬으니까 이거 방정식을 풀긴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온 거죠. 그런 상태야. 방정식을 풀긴 풀었지. 그래서 T는 이렇게 두고서 T는 마이너스 2는 관심 없지. 그래서 X 입장에서는 로그 2의 2분의 K일 것이다. 이런 상태까지 온 거야. 방정식을 풀어주면. 그리고 저거를 대입하면은 Y 값도 나오긴 할 건데, 요거를 하기 전에요. 사실, 방정식을 풀러가는 게 내가 1차 필터링이기 때문에 요거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거든? 원래는요, 여러분이 이런 방정식을 세우기 전에 뭘 했으면 좋겠냐면, 문제를 계속 읽는 거야. 만나는 점을 A라 해. 오케이. 어딘가 만나는 점이 있겠네. A라고. 그 다음에 뭐 하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래.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가 어떻게 될 거야? X 증가량, Y 감소량 요 둘이 같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요런 상태에서 갑자기 곡선이랑 만난대. 응? 이 곡선 위에 점이 있다는 거죠. 이 B. 곡선의 이름은 Y는 2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도 안 푼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고 있었던 거잖아.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쭉 오는 거니까, 문제가 말하는 게. 근데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그려져 있으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 1, 4분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풀고 있지 않겠어? 어차피 뭐 틀려도 상관없어. 우리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만 좀 살펴보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원점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AOB의 넓이가 16이라고? 그러면요, 내가 A가 어딘지도 모르고 B가 어딘지도 모르지만요, 이 넓이 구하라면 어떻게 구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 이해돼?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기출에 이런 아이디어도 많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1, 1하고 여기 45도, 45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K, K, K 루트 이런 상태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너무 예쁜 거잖아. 게다가 걔랑 수직인 기울기가 1인 것도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넓이가 16이라고 그럼 내가 요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뭐 LN 여기 그러면은 LT겠죠? 그러면 이 LT와 얘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다? 16이 나왔다. 물론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니까 32가 나왔던 거겠죠? LT와 요걸 곱하면. 그런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쵸?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요, X좌표랑 Y좌표 더한 것이 일정한 점들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나랑 했었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네모 이런 식으로 되면은 X 더하기 Y가 네모라는 뜻인 거잖아. Y절편, X절편이 둘 다 네모인 거고, 그치?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네모라고 뒀다면 이 네모를 루트 2로 나누는 게 높이 되는구나.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야? K 더하기 로그 2의 K?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K 더하기 로그 2의 K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내가 구하려는 그 X좌표랑 Y좌표의 합이랑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문제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아무 힌트도 없이 들어가는 것보단 이게 훨씬 낫지 않겠어? 그거랑은 별개로 이 방정식은 잘 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 푸는 얘기에서 멈춰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 요걸로 풀어나가면 일단 답은 나오겠지만, 이제 답을 내는 여러 행동이 있겠지만, 방정식 푸는 얘기를 오른쪽에 다 하고 올게. 요거 1번 얘기한 거고 2번 얘기할 거고 3번 얘기해 볼게. 자, 2번. 여러분은 2차 방정식의 마스터야. 무슨 2차 방정식을 줘도 그걸 다 구할 수 있어. 맞아? 뭘로? 근대 공식. 근대 공식 딸각하면 답이 나온다. 자신을 가져.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근대 공식 써주겠다. 어떻게 써준다? 요거 2분의 K-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거 제곱 플러스 4K가 되는 거겠죠. 이러면 저거 계산만 잘하면 그는 이미 구한 거야. 단 요거 하고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3번이다. 2번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막혔을 때 바로 시도해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해.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안 한 이유도 난 납득을 해. 왜? 별로 계산하고 싶지 않게 생겼어. 자, 그래서 그걸 좀 타협을 해주기 위해서 요거 전체를 쓰는 것보다 요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 이거 방정식이죠. 이거 근이 있어 없어? 문제에 따르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못 구한 거지. 근데 2차 방정식이잖아. 근이 있대. 뭐 해줘? 판별식. 판별식은 해줄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그럼 판별식 써볼게. 그러면은 좀 마음이 더 편하지 않아? 이거 다 하는 것보다는 저 루트 안쪽만 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2-2분의 K의 제곱 하고서 몇 빼줘요? 플러스 4K 빼주나요? 근데 혹시 보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둘 곱하면 곱하고 2배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2K가 나오는 거잖아, 가운데. 근데 내가 플러스 4K 해버렸으니까 플러스로 바뀐다고.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었던 거지? 판별식 D였지. 판별식 D가 제곱꼴로 나왔대.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나요? 그러면 일단 근이 있다는 건 확신을 했죠. 그리고 근이 있는데 이 판별식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루트가 벗겨졌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벗겨지니까 이제 안 부담스럽지 않아 갑자기? 이거를 아까 이걸 다 쓴 다음에 계산하려고 하면 막막한데 먼저 D 덩어리를 끝내놓고 가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되게 깔끔해져. 왜냐면은 2 플러스 2분의 K라고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플러스 할 때는 2가 딱 지어지고 2분의 K가 딱 지어져서 2분의 K가 딱 이제 K가 돼가지고 2분의 K. 이게 근이 하나가 플러스일 때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빼다 보니까 이제 막 음수가 나오는데 음수구는 우리가 버린다라고. 결국엔 3번과 2번이 같이 가는 맥락의 것이다. 근데 이게 별로 아름답진 않은 풀이지. 사실 요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아니면 이렇게 2배 하기 전에도 다시 보니까 혹시 보이니? 2분의 K랑 2 가지고 하면 되겠다는 거 지금은 보여? 다시 보니까? 그치? 지금은 보이지? 2분의 K랑 2 가지고 하면은 원래도 구할 수 있었다. 근데 물론 그거는 불편한 건 인정. 그러니까 2배 해서 처리하는 게 아마 가장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에 2배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면 판별식이라도 떠올리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을 떠올려서 근을 찾아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아무튼 뭘로 했든 우리가 얻은 것은 x는 로그 2의 k거든. x가 로그 2의 2분의 k가 나왔고요. 주어진 식 중에 어디에 넣고 싶어? 왼쪽 곡선, 오른쪽 곡선? 누가 봐도 왼쪽 곡선에 넣고 싶죠?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k가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05학년도랑 2010학년도 사이 걸 공부를 하면서 뭘 공부했었냐면, 얘는 보기 힘든데 뭐는 보기 쉽다? k, 로그 2의 2분의 k는 참 보기 쉽다. 얘는 y는 로그 2의 2분의 x라는 곡선 위의 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x랑 y가 뒤집힌, 이제 x는 로그 2의 2분의 y, 요 식을 만족시키고 있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걸 보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긴 한데 이게 있어야 문제가 딱 깔끔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내가 지금 이게 최근 나오는 킬러에서 이런 걸 다룰 겁니다 이러면서 새로 소개해주는 내용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3점 풀 때 이미 얘기를 했었다는 기본 개념 얘기였었다는 거죠. 역함수라는 것이 이게 이런 식으로 로그랑 지수랑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은 곡선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요런 꼴이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것이 2의 x제곱이 이제 2분의 y이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y는 2의 x 더하기 1이라는 곡선 위에 저 교점을 구했던 녀석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분명히 y는 2의 x 더하기 1이라는 곡선 위에 요점이 있어. a가. 근데 k가 1보다 크고 k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저 방정식이에요. k 값이 바뀔 때마다 이 교점이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곡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야. 지금 원래 주어진 두 곡선이요. k를 바꿀 때마다 모양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어.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 교점이 바뀌는데 그 교점만 관찰하면 이렇게 이 점선 위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구나. 근데 어디까지만 움직일 수 있냐면 여기가 1인 상황은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 왼쪽은 가지도 않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y는 2의 x 더하기 1. 요 위에 요거 더해주면은 이제 딱 k 나오죠. 그래서 여기 위에 점 a가 있는데 내가 뭘 그리겠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저 직선을 그려주겠다라는 거지. 근데 걔가 누구랑 만날 거라고? 저기서 말했던 y는 2의 x 마이너스 3이랑 만날 거래. 응? 평행이동하지 않았나요? 그치? 얘가 지금 y 방향으로 3만큼 내려갔고, 그쵸? 그 다음에 x 방향이 차이가 몇이야? 3이지. x로도 3, y로도 3. 이렇게 됐었던 거고요. 3, 3. 여기 3루트 2라는 AB 길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괜찮아요? 두 가지 난관이 있었어. 첫 번째 난관은 이 방정식을 풀이하지 못하는 난관이었어. 방정식을 풀었다고 쳐. 얘가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 이게 두 번째 난관. 근데 못 알아들었을 때 푸는 방법도 또 알려줄 거야. 요 해석까지 오는 과정이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고 치자. 그럼 요 점의 이름은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로그 2에 K를 2로 나눈 거 컴마 K인 거야. 맞아? 근데 지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따라 움직이면요, 얼만큼 갔는지 모르고 얼만큼 갔는지 모르죠? 그치?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뭘 아냐면 내가 여기 m만큼 이동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m만큼 이동한 거야. 요거는 확실하지. 이것만큼 부정할 수 없어. 그러면은 내가 요 얘기도 했었거든? 평행 이동된 이후의 곡선을 다루라고 했어? 평행 이동시키기 전의 곡선을 다루라고 했어? 전의 곡선을 다루라고 하지 않았니? 그치? 그거 기억나? 쉬운 문제 풀 때, 근데 이게 우리 옛날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요 곡선 이름이 y는 2의 x-2 마이너스 3이었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되돌려라. 어떻게? 어차피 평행 이동할 때마다 여기로 온다는 거 아니야? 다시 되돌리면 얘는 y는 2의 x 더하기 1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걸 못했어도 요건 솔직히 어렵지. 익숙하지가 않을 거라는 거 나 인정. 익숙하지 않으니까 미리 쉬운 문제 풀 때 알려줬던 것이다. 그렇지만 요거는 해볼만 하지 않아? m-m 이동하면은 얘가 된대. 그럼 이동하기 전엔 뭐였나? 이걸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요 곡선이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거조차 안 된다? 그럼 이렇게라도 했어야지. 얘 떠올리지 못했다고 쳐? 그럼 뭐 해야 돼? 이 점을 진짜로 여기다 옮겨. 로그 2에 k를 2로 나눈 거 이제 더하기 m이죠. 이거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플러스 m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컴마 k에다가 m은 빼줘.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x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y자리에 이거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m이 3이 잘 나올 겁니다. 세 가지 방법 다 알려줬어. 근데 가장 수준 높은 풀이는 이거겠지. 그냥 딱 보자마자 불편한데? 근데 바꾸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바꾸니까 이거네? 아니면은 바꾸지도 않고 이거 쌤이랑 했었어. y자리에다가 반을 나눠준 다음에 로그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y를 반 때려주면은 로그 씌워주면 x가 되는구나 라고 관계식 딱 바로 잡아주고, 이거는 지수함수를 거꾸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네. 같은 지수함수 그림을 로그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네 라고 하면서 그 대응관계만 거꾸로인 역함수를 그려주고 있다. 그래프 모양은 똑같다 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죠. 괜찮아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3루트 2를 얻었습니다. 여기가 L루트 2가 아니라 3루트 2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풀자. 여기가 3루트인데 저거 높이는 어떻게 구하지? 이건 어떻게 구하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합의 값을 잠깐 m이라고 둔 다음에 2분의 m을 루트 2배 해준 거. 이거 루트 2분의 1 해준 거야. 이해돼? 이게 빗변을 인변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m만 구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야? 요 노랑과 주황의 곱이 얼마다? 32다. 맞아? 왜? 2분의 1 곱해줘야 저 삼각형 넓이니까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3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2분의 m에다가 루트 2 곱해주고, 루트 2 곱해진 거에다가 3루트 2를 곱해주는 순간 이거 곱해주면 3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루트 2랑 2랑 딱 지워지고 m은 3분의 32가 나오네. 그치? 근데 m의 정체가 뭐였지? 요 x좌표랑 y좌표의 합이었죠? 그거는 a를 알고 있잖아 우리가. a의 정체가 로그 2에 2분의 k 플러스 k였다.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k 더하기 로그 2의 k야. 하지만 여기 다 들어있죠. 로그 2의 k만 남기고 싶으면 요거 마이너스 1 꺼내주면 되지. 마이너스를 꺼내줘서 저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3분의 35가 답이야. 그래서 답은 38.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 난관이 있었고 그 난관을 뚫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어. 이런 점에서 22번 킬러가 어려운 것이지 하는 행동 자체는
쉬운 2점, 3점, 그리고 좀 풀만한 4점들 풀 때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기출문제를 2015학년도까지밖에 안 봤잖아. 요런 해석들 있잖아. 기출문제 풀면서 다 만나게 될 거야. 우리는 수능을 잘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들로 실전 모의고사 풀 거라서 남겨놔서 그렇지, 미리 만나고 했으면 여러분은 더 잘 풀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 6평 문제를 지금 풀었잖아. 같이 풀어줬잖아. 이거조차도 기출학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쌓아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15번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자. 또 상수 K와 F'0은 6인 3차 함수를 줬네요. 그런데 G를 잡고 있어. 마일과 1 사이 아닌 곳에서는 F를 그대로 올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요, 마이너스 F, 즉 위아래를 뒤집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글로벌한 상태가, F가 지금 최고 차항기에서 얘기가 없잖아요. 글로벌한 상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과 1 바깥의 부분은 글로벌한 걸 그대로 유지할 거야. 맞아?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로컬이잖아. 이제 더 이상 글로벌이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줘? 증감 양상이 뒤집히겠죠. F랑 마이너스 F는 서로 증가할 때 감소하고 감소할 때 증가하는 그 청개구리 함수잖아. 이런 상태라는 걸 보면서 가는 거야. 지금 아직 뭐 풀려고 해석하고 있진 않아. 그냥 전반적으로 F가 이렇다는 거지. 글로벌하게. 이런 상태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럴 때 K 더하기 F 2분의 1을 구하래. 그러면은 저 박스 조건을 잘 읽어봐서 뭐 글로벌한 성질, 로컬한 성질을 잘 적용하면서 풀어내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조건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이상한 리밋을 주고 있다. 리밋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갈 때 X-A를 나눠주는데 GX 빼기 G. 뭐야 이거? 만약에 이게 A 뿔 아니었으면 뭐였어? G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미분계수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 뿔이 없다면. 그런데 이 미분계수가 극한으로 정의되잖아? 극한으로 정의되는데 이게 몇이다 라고 나오는 건 미분 가능하다라고 부르지. 근데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뿔극한과 마극한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둘이 같을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뿔이 존재하다고만 말을 하면 얘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랑은 무관하게 그냥 두 개의 기울기 중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 값만 알려준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오른쪽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 G가 일단 글로벌하게 저 특이한 점 마이너스 1과 1 이건 로컬한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 빼고는 이제 구간에 관한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오른쪽 기울기가 항상 존재하지 않아? 왜? 이게 A가 뿔이 아니라 그냥 이미 존재하잖아. 왜? G는 조각을 내봤자 각각의 조각에서는 타항함수거든. 그렇잖아. F에다가 K 더하나 F를 마이너스 붙이나 타항함수잖아. 타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거든. 그래서 구간 이슈가 없는 이상 이게 오른쪽 극한은 대부분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어디는 위험해? 마이너스 1이랑 1은 위험하잖아. 그래서 아까 극한 21번 문제 풀 때도 그랬지만 1과 2라는 특이한 점 빼고서는 극한이 뭔가 얘기할 게 없었잖아. 1이랑 마이너스 1 이런 특이한 점들을 관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주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는 1이 아닐 때는 어때요? 당연히 존재한다는 거지. 저 극한이 G'A랑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G'A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0 이하야 되는 거야.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도?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G' 마이너스 1은 이게 존재하나? 이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저 극한은 존재되는 거야. 극한 존재. 이거는 지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살펴보고서 얘기해야 돼. X는 1에서도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 가지고서 더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가족권 가지고서. 자, 기본적으로 이게
요 두 점 때문에 끊겨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질한 집단 두 가지로 쪼개줄 수 있다. 뭐냐면요, 여기야. 마무한부터 마일까지랑 1부터 무한대까지, 요것도 집합이고 요것도 집합이거든. 요 두 집합의 합집합, 그러니까 1과 마일 바깥쪽 부분을 x를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때는 어차피 얘 다항함수 아니야, g는? 오른쪽 극한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 오른쪽 저 미분계수 구할 때 오른쪽에서 구하는 오른쪽 기울기, 나 이거 오기라고 불러. 그래서 오른쪽 기울기라서 오기 너무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 미분 가능하니까. 심지어 이게 G'A라고 불리는 거지. 근데 이래야 된대. 그럼 글로벌하게 어때 된다? 감소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 F는 글로벌하게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게 Y는 fx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또 어디 봐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얘는 사실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봐줘야 되는 거 맞아? 맞지? 마일이랑 1은 포함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도 어때야 돼? 기본적으로 다른 이 마일이랑 1은 빼놓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지. 이거 마일이랑 1은 끝점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잖아. 근데 잠깐만 빼기 전에 잘 생각해보자. 마일은 안 빼도 되지 않아? 왜? 오른쪽 기울기 걸 거잖아. 오른쪽 기울기가 건데 그럼 왼쪽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필요하지. 이 점에서 오른쪽 기울기 구할 때 마이너스 1은 딱 주고서 오른쪽 점들 땡겨오면서 극한 구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은 살릴게. 근데 이제 1은 어때요? 1은 빼야 되겠다. 그치? 1은 구간이 끊어지잖아, 1에서. 그런데 1에서 구간이 끊어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일단 1은 빼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서 x는 1은 따로 얘기하자고. 이러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오른쪽 기울기를 구할 때는 왼쪽 점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왼쪽 점에서 이렇게 땡겨오는 기울기는 관심이 없고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이런 게 관심이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이때도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 f잖아. 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f잖아. 근데 그럼 원래 f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증가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구간에서요.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글로벌하게는 이렇게 감소하는 게 맞는데 여기 닫아주고 여기 열어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내가 이렇게 채워볼게. 여기서는 증가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여기는 채워져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뚫려져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원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겠지. 지금 이거 G 아니고 F니까. F는 연속이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F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F를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로 뒤집어주는 이런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양쪽 끝 마이너스 1 바깥에서는 K만큼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일단 끊어질 수밖에 없으니 기본적으로 같아지면 신기한 일인 거고 기본적으로 요걸 G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봐보면요, 요 상황을 얘가 뭐 스몰 m 여기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됐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스몰 m 라지 m을 구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극소값 극대값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얘는 스몰 m 더하기 K, 원래 스몰 m이었는데 K만큼 올리면은 올라갈 것이고 내리면 내려갈 것이는 식으로 이게 얘만 빼고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얘는 X축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집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상황까지 일단 이해가 됐어. 일단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끊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어딘가 절묘하게 갖다 붙을 수는 있지만요. 여기까지가 가족권 해석이야. 괜찮아? 근데 가족권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이 점에서도 미분계수는 아니지만 오기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오른쪽 기울기가 존재하려면 적어도 저 점에서 오른쪽으로는 연속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1이라는 포인트에서? 그치? 만약에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끊어져 있는 거 상상해봐. 여기가 저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안 그려놔서 그렇지 그 F를 따와가지고 G를 그릴 때요, G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내가 이렇게 끊어져 있든지 뭐 이렇게 끊어져 있든지 이런 상황이 대부분의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오기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만 되고요. 플러스만 돼. 존재 안 해. 어떻게 돼야 돼?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 그 말은 뭐야? G가 X는 1이란 포인트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요, 내가 그래프로 해석을 하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오른쪽 기울기, 왼쪽 기울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애초에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지. 근데 지금 미분 가능하려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저 기울기가 존재하려면 연속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배웠거든.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거 이전에 원초적으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저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며. 그런데 오른쪽 기울기를 1에서 구하려고 극한을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1에서 구한다는 극한식을 세워봐. 리미트 x가 1로 간다 라고 세울 건데 1에서 오른쪽으로 1로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x-1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1 오른쪽이다 보니까 이제 요식을 적을 거 아니야? fx 더하기 k 플러스 f1이겠지? 왜냐면 f1이라는 값 자체는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저 식으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빼기 f1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또 얘가 수렴해야 된대. 그 말은? 이거 수렴하려면 뭐밖에 없어? 분모가 0으로 하죠. 근데 수렴하지. 부자 0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2f1이 마이너스 k랑 같아.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2분의 k 여야 된다는 거야. 분모가 0으로 가야 되니까. 괜찮아요? 올로 해도 결론은 연속이어야 된다 로 수렴해. 왜냐면은 f1이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방금 했지. 그럼 어떻게 돼? 위에 1로 갈 때 2분의 k일 거고 아래에 1로 갈 때 2분의 k일 거죠. 둘이 연속이 되는 거 맞죠? 뭘로 해석하든 여러분은 그림으로 그걸 해내는 게 익숙한 사람은 그림으로 하는 것이고, 논리로 편해서 오른쪽으로 미분 가능해야 된다니까 오른쪽에서는 연속이어야 되는 거구나. 왼쪽은 이미 연속이잖아 사실. 근데 왼쪽은 관심 없지. 왜냐면 오른쪽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왼쪽에서의 미분 가능성 이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오른쪽으로 연속이어야 돼. 오른쪽으로 미분 가능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그림으로 이해해도 되고, 오른쪽 기울기를 미분계수 해봤는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된다는 걸로 해도 되고, 정 안 되면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대수적으로라도 해봤어야 된다는 거지. 진짜 시험장 안에서는요, 문제를 아직 여러분들이 요걸 풀기까지 돌입하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제의 조건을 뚫어낼 수 있는 무슨 행동이든 해서 뚫어내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다 끝났어. F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은 일단 괜찮을 거고요. 마이너스 1과 1인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을 K만큼 올리든지 내리든지 움직일 거야. 근데 움직이면은 이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죠. 얘가 더 밑에 있고 얘가 위에 있고 이런 상태야. 그런데 이 값을 미일 때 2분의 K가 되도록 한 거야. 이런 상태고 여기서 감소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됐거든. 근데 중요한 건 감소한다는 이게 추세가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도 사실 큰 상관은 없다. 어차피 쭉 감소하고 쭉 증가하면은 증감 양상이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채워져 있고요. 여기는 딱 맞아 떨어져 있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상황인 게 가족권 해석만으로 확정이 됐다. 나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gx는 t라는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때 t를 바꿔가면서 개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게 2가 되도록 하는 최대값이 13이래.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t를 요런 데다 하면 방정식 그냥 하나 하다가 여기까지 하나인 거지. 그러다가 여기 딱 되는 순간 두 개인지 두 개 하다가 여기까지가 두 개가 허용이 되는 거지. 이 말이 여기가 13이란 뜻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요 높이 차이를 우리가 2차 함수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요거 지금 f'x가요 마이너스 1 어우 막 이렇게 부러져.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위로 볼록하지 않아? 도함수가? 우리 많이 보던 상황이다. 근데 결국에는 요게 지금 높이 차이가 얼마인지는 도함수 정적분 아니야? 요 넓이가 된다. 근데 f'0이 몇이라 그랬어? 6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에다가 k배 이건데 k를 모르는데 여기 6이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0을 넣어주는 순간
6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야. 근데 최고 차이 계수를 알아버렸으니까 요 넓이를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걸로? 6분의 공식으로. 6, 이제 절대값 6이니까 6인 거고요.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야? 8이라는 거야. 즉, 이 높이 차이가 8이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4, 이게 4라는 거지. 그 말은 여기서 4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4만큼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13이라는 거지. 근데 13에서 다시 내려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k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 이제 8만큼 내려오면은 얼마야? 5죠? 2분의 k가 5랑 똑같은 거지. k는 10.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k 더하기 f 2분의 1 요거가 10 더하기 이제 f 2분의 1이거든. fx 구하는 건 이제 f 프라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아니면 또 기교를 부린다면 여기가 지금 5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2분의 1까지 여기만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여기 계산이 더 쉽지 않니? 그치? 왜냐면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이잖아. 그게 훨씬 쉽죠. 그래서 그거만큼을 4에서 빼주면 요 차이가 나온다는 거지. 아니면은 여기가 8인 걸 아니까 8에서 얼만큼 내려오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뭘로 하든 여러분 자유. 아니면 정 싫으면 6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적분해주면 되겠지. 그럼 f0이 8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적분상수가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나는 근데 도함수 정적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도함수 넓이 가지고서 함수값 높이 바뀌는 거 계속 얘기하던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한 거예요. 결론. 주어진 조건을 찬찬히 해석해서 오른쪽 기울기 근데 오른쪽 기울기는 대부분 존재하잖아. 이게 지금 다항함수 잘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평행이동시키고 뭐 이렇게 대칭이동시키고 이런 녀석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오른쪽 기울기가 그냥 미분계수랑 똑같다. 미분가능한 함수 가지고서 조각을 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딱 저 포인트들이다. 마이너스 1과 1. 그런데 하필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닫힌 구간으로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은 왼쪽 끝이라서 오른쪽 기울기 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냥 마이너스 x라는 다양함수 하나만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내가 함수를 어떻게 g를 만들었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오른쪽 기울기가 존재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1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1은 절묘하게 갖다 붙이지 않는 이상은 1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혐의를 벗어났고요. 저게 극한이 존재하기 힘들 텐데 너 어떻게 했니? 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저도 당연히 존재해요 라고 하면서 오른쪽 기울기가 계산이 됐던 것이고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그게 f 프라임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겠죠. 근데 1은 그게 안 된다고. 그게 되려면 일단 오른쪽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속을 시켜줬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글로벌하게 감소해야 되는데 글로벌한 추세가 G랑 F랑 마이너스 1이랑 1 바깥에선 똑같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데 그 오른쪽 기울기는 결국 미분계수랑 거의 모든 점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랑 1 요 사이라는 로컬 정보에서도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F는 그 구간에서는 원래 증가했어야 된다. 마이너스로 뒤집어 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정보, 로컬 정보, 그리고 진짜 로컬의 끝인 한 점 정보 여기까지 와가지고 꼼꼼하게 해석을 해주면요. 가조건에서 거의 다 문제 얘기가 끝나게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연속해야 되니까 2분의 k고 나 조건 보니까 방정식 두근 조건 때문에 g-1이 13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f' 알고 있으니까 f1 정보를 이용해서 바꿔주면 k값 10 나오고 f2분의 1 잘 구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해설 강의 수원수투에서 할 건 다 한 것 같아. 많이 힘드니? 근데 어때? 내가 하던 얘기랑 다르게 풀고 있진 않지? 그치? 그냥 원래 하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데 최신 문제를 풀고 있을 뿐인 거야. 그리고 이게 내가 미리 준비된 게 아닐 거 아니야. 문제가 그저께 나왔거든. 나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일관적으로 푸는 원리를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심정입니다.